더 즐거운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사람인 내일 상담소 진행을 맡은 내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윤모수입니다. 컨설턴트님은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ENTP. 외향적이고 이성적이고 좀 융통성 있고 그런 걸로. 뭐시죠? 저는 INTP예요. 그러고 보니까 E랑 I만 다르네요. 아, 그렇네요. 네. 최근에 MBTI 테스트가 유행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MBTI를 물어보고 답하면서 좀 친해지는 기회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그만큼 지금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무엇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닉네임 JYW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대 2년 경찰행정과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이 학과를 와서 이제 졸업반이 되었기 때문에 진로를 정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진로를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불안하지 않는 저에게는 매일 진로 갈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부도 그렇게 흥미 있어 하지 않고 의무상 하면서 성적 장학금도 타봐서 좋았지만 여전히 진로에 대한 고민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무언가 진로 상담을 심화적으로 받아야 해결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나의 진로를 모른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 학과 생활하면서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저의 성격상 누구에게도 제 고민을 털어놓지 못해서 혼자 해결하려는 버릇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군가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졸업반이 되었는데 현재 전공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고민이신데요. 컨설턴트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취업 준비를 예전에 할 때 어떤 직무가 나와 잘 맞을까라고 고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진로에 대한 것들이 참 공감이 됐습니다. 이번 사연이. 이렇게 진로가 고민될 때 그러면 나의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컨설턴트님이 좀 해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취업 준비생들과 이직 준비생들을 만났을 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스텝을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스텝 1. 세상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자.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에요. 그런 의식적인 행동이 없이는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또 후배들이 가는 길을 많이 답습하게 되죠. 왜냐면 모르니까. 근데 요새 시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정보가 진짜 지천에 널려 있어요. 뭐 유튜브를 하거나 사람이 있는 영상을 보셔도 좋고, 그럼 또 뭐 도서, 책도 너무 많고요. 근데 정보가 아이러니하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흘러가죠. 뇌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방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찾게 되는 모든 정보들을 나열하자. 자, 직업, 경찰 행정과니까 경찰, 뭐 의사, 변호사, 좀 직장인이라면 회계 직무, 영업 직무, 물류 직무들을 쫙쫙쫙쫙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완전 나중에 보면 리스트업이 쫙 잘 돼 있게. 그게 이제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무슨 직업이 있고 놀라실 거예요. 밥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다양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눈을 조금 더 크게 떠가지고 다양한 직무와 직업을 좀 파악을 해봐라. 이게 스텝 1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나 스스로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자. 내 스스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서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조금 고전적이지만 저는 되게 클래식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스왑 분석을 좀 활용을 할 건데,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쫙 정리해보는 거예요. 내 강점이 뭐지? 나는 약간 조금 외향적인 것 같고 사람들 만나는데 서스름이 없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몸이 좀 허약한 것 같아. 이런 건 좀 약점에 적으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숫자를 되게 싫어하는데 수가 너무 싫어해. 이런 건 좀 약점에 적어두고. 정부가 바뀌었는데 이번에 공무원 채용이 늘 것 같아. 경찰 채용이 늘 것 같아. 이런 거는 어디에 적어야 되겠어요? 기회에 적는 거죠. 공무원 수가 줄어들 것 같으면 이제 위협 사항에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텝으로 이제 스텝 3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속어법입니다. 스텝 1에서 준비했던 리스트를 쫙 꺼내가지고 하나씩 지워나갈 거예요. 어떻게 지워나가냐? 나랑 진짜 안 맞는 거, 아니면 현실적으로 내가 못하는 거는 지워나갈 겁니다. 자, 가령 제가 아까 예시로 드렸던 난 숫자가 너무 싫어,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는 게 너무 괴로워 라고 생각을 한다면 회계 직무, 그럼 지워나가는 거예요. 난 이거 안 할 거야. 또는 갑자기 내가 의사가 되겠어. 이게 됩니까 갑자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도 지워나가는 거예요. 지워나가다 보면 결국엔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과정을 거쳤으면 본인이 그나마 할 수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거나 그런 것들이 남아있겠죠. 이제 스텝 4가 됩니다. 스텝 4는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남은 것들 중에서.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은 일반적인 이제 베이직한 고이 되겠죠. 일반적인 우리의 목표 사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내가 열심히 하면 진로만 빨리 정하면 이거 이룰 수 있겠다,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스트레치 골, 도전적 목표를 잡는 거죠. 왜냐면 하나로 진로를 좁힐 필요는 없어요. 인생은 되게 다양한 길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베이직한 골과 스트레치 골로 나눠가지고 이제 스텝 4가 정리되는 겁니다. 이제 요걸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는 요거를 이루기 위해서 액션 플랜을 짜야죠.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어떤 자격 사항이 필요한지, 어떤 학력이 필요할지를 이제 좀 더 계속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치열한 고민 끝에 나온 것들이 현실적인 목표거나 아니면 조금 이상적이지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거나, 그렇게 놨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들이 될 겁니다. 굉장히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강력히 추천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커리어 시작을 강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강사라는 직업이 저하고 잘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제 성격도 변하고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나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계속 직무를 바꿔 나갔거든요.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될 때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길로 부딪혀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걸 경험을 해봐야 나하고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떠한 길로 갔다가 이게 아니다 해서 내 인생이나 내 진로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다른 길을 찾아가실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진로를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본인 생각에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진로만 안 정했지, 진로만 정하면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뭘 열심히 할지 몰라서 나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일님 또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한 발을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부딪혀 봐야지 다음 길이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고뇌와 사색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지금 본인이 하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왜냐면 치열하게 고민했거든. 그러면 이 선택이 결과가 좋으려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선택 플러스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스텝 1, 2, 3, 4를 통해서 이제 진로를 좀 잘 찾으셔가지고 이제 목표를 딱 정해서 달려나가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저희가 JYW님의 고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 링크로 들어가셔서 고민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